그냥 뭐 기사부터 보시죠. 아니 저는 이게 그저께 주말에 계속 한동훈 대표가 네, 네. 뭐 사실 지도부 다 같이 만나서 밥 먹는 거는 밥 먹는 거잖아 그냥. 네, 네. 할 얘기를 제대로 못 하니까 네, 네. 이거는 대통령과 독대를 해야 된다라는 독대를 요청했다라는 기사가 떴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래 당연히 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진짜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저도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누가 물어보시길래 그래도 독대는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첫째는 만약에 독대를 안 받아들이시면은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파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첫째고, 네. 둘째는 명분상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지고 여당 대표가 어쨌건 독대를 요청했는데 네. 그 과정이 좀 석연치 않게 느껴지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 그래서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것이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런데 좀 놀랐고요. 네. 사실 놀랐고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안타깝고 아쉽고, 네. 정치는 또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이밍이 예술인데 이제 아예 문을 닫아놓진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협의할 사안이다. 별도로 이제 협의하자 뭐 그런 말씀이시던데 네. 그래도 국민들이 다 이렇게 주목하실 때 그때 내일 했으면 좋았겠다. 아니 어쨌건 지도부와 함께 다 만나는 건데 그것도 추석 전에 완료 한번 하려고 했다가 그때도 많은 분들의 생각은 대통령이 의대 정원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들고 나온 거에 대한 불쾌감 때문에 안 만나 그렇다가 뒤로 미룬 거 추석으로 미뤘다 하다가 네, 네. 또 윤상현 의원 포함해서 인요한 최고, 김민전 최고 등등이 또 대통령과 번개를 했다는 얘기 때문에 이제 안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냥 만나는 거구나 정도로 해서 그냥 만나는 거고 아무것도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는 건 대통령과 무언가에 대한 좀 진지한 둘만의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건데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건 나 너랑 얘기 안 해 이거 아니에요? 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게 잘 안 들렸나 봐요, 마이크가. 네. 마이크가. 그래요? 예. 그래서 다시 할 수는 없고. 네네. 다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상하셨던 말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음. 근데 오늘 이제 저는 그 부분이 힌트가 오늘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만찬이 단판 형식이 돼서는 안 되지 네. 않느냐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것을 그 의견을 얘기할 테고 네. 거기서 이제 어떤 결론을 원할 텐데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주기는 힘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만나서 이게 마치 단판처럼 해서 오히려 이제 결렬되거나 아니면 네. 한동훈 대표의 그 요구나 건의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그 하나 이제 첫 번째로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후에 다시 협의를 해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실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3자 간의 차담회를 네. 그러니까 그 만찬 네. 전에 하자라는 거 이제 제안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측이 이제 부정적이었다라는 게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도 희망적인 점을 본다면 네. 아유 나는 한동훈 대표는 안 봐 볼 생각 없어 네.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이런 정도는 아니고 뭔가 이제 거기에서 결과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걸 좀 모색은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럴 정도의 생각은 없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쭉 들어왔었던 의료계 얘기를 일단 전달하고 그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사실. 지금 대통령한테. 이게 제일 급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현장의 얘기들이니까 전달하고 공개할 수 밖으로 공개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 표현이거든요. 네, 오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대통령과 좀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두 분이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이미 알 것 같아요. 20년 지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령 결론이 안 나오더라도 결론이 설령 안 나오더라도 만나서 이렇게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이기도 그렇죠. 하고 위안도 되고 또 의료계나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런데 아직 안 풀리는 부분이 있구나.
거기까지 가도 저는 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일단 안 됐고 너무나 아쉽고 음. 그래도 아직 다치진 않았습니다. 음. 다치지 않았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저는 오늘 그 보고 되게 대답 잘했다 생각했어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번에 안 되더라도 조만간 하도록 계속 이렇게 만나야 된다. 조만간 만나야 된다 하잖아요. 네. 예, 조만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막 불편해하거나 불쾌하거나 하지 않고 저는 약간 참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새 근데- 참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참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용산과의 관계 과정에서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네. 아마 여기 나오는 거의 모든 지금 댓글을 다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무지 싫어하는구나.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각인되면 그거야말로 최악의 상황 아니에요? 대통령이 약간의 뭐 이렇게 유추해 보자면 네. 뭐 약간의 배신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네. 당신이 네. 나를 누구보다도 도와주고 알아줘야 될 사람인데 왜 그러나 왜 또 그런 얘기가 나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네. 그런 문제까지 당신이 왜 이렇게 뭐 앞장서서 네. 하나 뭐 그런 마음이 아마 섭섭함 서운함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네. 미워한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워한다. 이건 미워한다. 증오잖아. 증오. 네, 그렇죠. 나는 나도 증오까지는 아니다. 꼴도 보기 싫어. 나는 그러니까 약간 뭐 애증이랄까요? 나는 그래도 좋아하고 기대하고 내가 또 사랑했었던 후배인데 지금은 이제 선후배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하냐? 거기에 대한 그런 거가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하고는 얘기도 안 한다. 아예 소통도 안 된다. 끝이다. 저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그 전 봅니다. 단계다. 그냥. 네. 근데 하여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불편하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판 형식은 곤란하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다고는 하는데 뭐 의료 그 관련된 이슈겠지만 정확하게 뭘 단판 치려는지 대통령실에서 아나요? 한동훈 대표 얘기를 그냥 그 얘기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떤 주제에 무슨 얘기를 할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5년 의대 정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단판 안 돼.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저기 독대를 제안했다만 나왔는데 네. 제가 무슨 얘기할지 뻔해. 나 저거 죽어도 안 받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직간 현안은 2025년 정원 그렇죠.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장관, 차관 또 수석에 네. 대한 거취 문제, 거취 문제. 예, 그 문제지 않습니까? 의료계가 제일 요구하는 거. 네. 이제 그 부분인데 사실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 2025년 정원 문제는 이미 또 시간이 한 달 가까이 지나면서 사실은 손대기가 어려워졌어요. 네, 그건 뭐 저도 동감입니다. 예, 지난 13일에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끝났습니다. 네. 그럼 유일한 방법은 이제 의료계는 정시 모집을 하지 말아라. 말자. 이게 1,500명이니까 음. 그걸 안 하면 그냥 원래대로 이제 3,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제가 보기엔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정시 그거는. 모집만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있는데 정시 모집을 안 해버리면 그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행정 소송도 낼 거고 가처분 그렇죠. 신청도 할 겁니다. 그러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이것은. 그렇죠. 그럼 이제 국가 전체가 이제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안 한 것보다 더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한 의사단체에서는 2025년 정원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2025년 증원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하라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다시 이제 제시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남은 것은 이 장차관 수석들의 거취 문제. 네.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당과 정이. 네. 그래서 이제 거취 문제인데 그거 이외에도 이제 그 의료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그렇죠. 전달하고 또 속내도 한 대표가 파악한 속내도 전달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자꾸 이게 뭐 대변인님한테 답을 뭐 이거 답을 해라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일 어차피 만나잖아요. 내일 안 만나나? 내일 그냥 밥만 먹어요 그냥? 지금 제 기억에 추석 전에 밥만 먹는 모습 보기 싫어서 추석 이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추석 전에 밥 먹으면 안 되고 추석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밥만 먹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 이제 국민들 생각은 그냥 한동훈 대표랑 그냥 대화 자체를 싫어하는구나 자꾸 느끼게 만드니까. 근데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언론에 노출된 게 불쾌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한동훈 대표 쪽에서 깐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 압박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일단 내일 만찬에서는 아마 어떤 식으로건 이 의료 개혁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얘기는 이제 누군가 꺼낼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도 내일 그 체코 방문 성과 플러스 의료 개혁 이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를 뭐 부정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건 이제 거론될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이제 원론적이든 아니면 네. 뭐 기존의 그 입장이건 다시 뭔가 말씀하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의 논의는 이루어지겠죠. 낮은 그러나 단계에서 예, 한동훈 대표가 원했던 그런 그 단계에 밀도 있는 얘기나 또 있는 얘기는 내일 안 되겠지만 그것은 이제 추후에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언론에 흘렸느냐. 사실 이제 보면 저도 이제 정치부 취재를 오랫동안 하면서 네. 이런 이제 사소한 것들 네. 플러스 주변에서 이제 말이 옮겨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쌓여가지고 네. 본질을 흐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도 저는 이제 층위가 다양하다고 보는데 대통령실 내부에도 당정 관계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측이 못마땅한 분들도 또 있어요, 분명히. 네,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제 그분들 발로 대통령실 관계자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대통령실은 불쾌하다, 네, 뭐 맞아, 불편하다, 맞아.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흘렸다는 거죠. 네. 지금 이거를. 네. 근데 한동훈 대표 측은 아니라고 부인했거든요.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사실 흘린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 복권에 대해서 반대했을 때 그때 네. 조선일보를 통해서 처음 알려졌어요. 한동훈 대표가 반대한다라는 네. 게. 그때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한동훈 대표 측이 그걸 이제 그 언론에 알린 거를 이제 알린 것을. 왜냐하면 일부러 사실 그랬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맘먹고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흘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떤 경로에서건 나가요.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정치 행위는 언젠가 언론에 알려집니다. 시점의 문제일 뿐. 그렇지. 그리고 또 언론에 알려지라고 정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네. 언론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그렇죠. 것이니까요. 근데 그 과정이 때로는 어떤 과실로 때로는 기자의 탁월한 역량으로 예기치 않은 시점에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그 윤상현 의원하고 그 독대한 거 그것도 네. 다음 날 새벽에 나왔잖아요. 예. 비공개라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뭐 불쾌하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못해. 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린 이건 안 해. 그렇게는 안 하셨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저는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기싸움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저도 일단은 해석의 그 영역 말고 그냥 일반 국민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사이가 안 좋은 건 팩트.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하고 뭔가를 같이 하는 걸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만으로 이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건데 제가 오죽하면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게 그 이번에 체코 갔다 오셨잖아요. 체코 가는 날은 한동훈 대표랑은 악수만 하고 그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어깨툭 이거 요걸 했다는 게 기사 하나 제가 좀 웃었는데 돌아올 때 또 나갔어요. 근데 이상민 장관하고는 50초 동안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랑은 이렇게 악수만 하고 싹 지나가시더라고. 오죽하면 저걸 보고 사이가 안 좋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 부분은 저건 이제 그 이날하고 전날 그 폭우 때문에 피해가 워낙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해가. 맞아요. 예. 그 주무장관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당부 거기서 현지에서도 계속 이제 그 지시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얘기였을 거라 생각하고 그게 아니었다면 저렇게까지 대통령께서 설령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명분 때문에 또 이상민 장관하고 이제 대화를 한 것일 테고요.
물론 그 마음속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랑 뭐 길게 네. 얘기할 게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저 부분은 저는 네. 좀 너무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사실 저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왜 저게 기사로 해석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꼭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는 건 우리는 안 싫어. 아유 우리 여당 대표를 왜 싫어해라고 늘 얘기하시지만 네.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런 거 디테일에서 아 이거 봐 싫어하잖아. 이게 기사가 나와도 사람들이 아무도 이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사이가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졌으면 저게 기사가 났으면 대중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에휴 이 기자 봐라 이거 뭐 쓸데없는 거 쓴다 이렇게 할 텐데 저걸 보고 맞아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소위 이거 그냥 갈등이 현존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갈등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그 현명하고 지혜로우시잖아요. 네. 저는 그 지역에서도 이제 그 주민들 만나서 얘기 듣다 보면 진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정보도 굉장히 그 빠르고 그렇지, 정확하게 네. 입수를 하고 계시고 판단도 이미 정확하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런 국민들 앞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사실은 이제 다 고도로 정치적으로 해야죠. 네, 좋은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음. 내가 백 변호사님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악수하고 네. 한번 쳐다보고 네, 그렇죠 이렇게 불편할수록 더 사실은 그럼요.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좋아 보여요. 그렇지 아 맞아. 네, 그런 점 대통령께서 좀 그런 거를 요런 얘기들을 좀 귀 기울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적 제스처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죠. 패가 너무 읽히는 느낌이라든가 같이 포카를 친다면 아 저 사람 나쁜 패구나 좋은 패구나 알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한테 읽히니까 사실 대통령 요즘에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랑은 완전 다를 걸요. 저번에 나오셨을 때랑 또 이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게 결국 또 한동훈 대표의 지지가 좀 이렇게 같이 가는 느낌이었다가 지금은 네. 좀 이런 말을 뭐하지만 이재명 대표보다 더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대통령을. 네. 또 반대로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대표를 더 싫어하는 분도 많이 생긴다고. 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당정 전체적인 지지율도 회복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그 정서를 그 몸으로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 네. 올해 3월 선거 치를 때였습니다. 네. 총선 때 2월 2월 달까지는 좋았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좋았어요. 근데 네. 3월부터 이제 그 이종섭, 황상무, 네. 뭐 의료, 대파 이제 이게 네. 줄줄이 4개 나오면서 막 연달아. 거리를 다니면요, 저희 당을 하지 않는 분들보다 저희 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싸늘해요. 저한테. 그렇지. 그리고 막 이제 화를 내시고 욕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대와 애정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뭐 하는 거냐? 그렇지. 지금 이러다 이제 지게 생겼는데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댓글 또 이 반응도 기본적으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시는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과거에 이제 성남공항 그 출영해서 이제 그 네. 배웅하시거나 할 때 그 모습이 저는 생각나요. 이제 그 깍듯하게 이제 고개 숙이면서 이제 네. 격려하고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고 그 모습이 근데 지금보다 좋았나? 그래서 뭐가 됐나? 네. 더 나쁜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사실 그게 그렇죠. 총선 결과로 나타났고. 근데 지금 저는 과정일 수 있다 이게. 과정. 못 겪어본 당정 관계에서 더더군다나 과거에 친했던 선후배가 그 두 역할을 맡으면서 여기서의 그 감정의 부딪힘도 있고 역할의 혼란도 있고 이런 과정이지만 이게 파국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너는 끝이야. 너 이제 안 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과의 워낙 많은 걸 겪어오면서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그냥 무조건 나는 밀어붙여 무조건 구야 이건 전 아니라고 봐요. 전략적인 판단 속에서 독대 요청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 수는 뭐고 전 이런 것이 지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일 수 있다. 그리고 꼭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기대가 섞인 그런 그 관측을 해봅니다.